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. 말 많은 소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사건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뭔가 제 삶에 진짜 실질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거는 바로 유튜브를 시작한 일인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제 노력이 또 그만큼 다 성취로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사랑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사전에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받았어요. 포화 시장인데 지금 시작해도 되나요? 뭐 돈 벌 수 있나요? 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한 제 생각들 그리고 좀 제 경험들을 오늘 좀 솔직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인플루언서나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이 경우에는 이렇게 목적이 재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잖아요. 오래 보잖아요. 그게 애드센스 수익이랑 또 연결이 돼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본인이 가진 재능이라든가 메시지, 끼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 블루오션,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뭔가 수익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전 당연히 레드오션으로 뛰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. 구글 애드센스 이외에도 수익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거는 반드시 카테고리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. 살림이면 살림, 테크면 테크, 뷰티면 뷰티, 뭐 육아면 육아,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한 카테고리가 좀 정확할수록 그게 뭐 광고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수익화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내가 뭔가 조회수 높고 인기는 많은데 뭔가 카테고리가 정확하지 않다. 이 말은 내가 어떤 메시지를 잘 정해줄 수 있느냐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랑 똑같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수익화를 하실 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나의 강점인 카테고리, 주 카테고리가 있는 것이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좀 활용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테리어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. 그럴 때 저는 의도적으로 인테리어 영상을 많이 올리고 인테리어 행사 같은 게 있다 이러면은 뭐 가가지고 초대 안 받았는데 이렇게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만든 컨텐츠를 그 마케팅 담당자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게 뭐 브랜디드로 연결이 되거나 좋은 협업으로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행사 초대 같은 걸로 연결이 되거나 이렇게 좀 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좀 주기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요즘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됐거든요. 요즘 먹방 중에서도 뭐 떡볶이 먹방만 하시는 분도 있고 면 먹방만 하시는 분도 있고 저렴한 맛집만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가 돼요. 뭔가 내가 하는 게 좀 뚜렷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더라고요. 시작이 좀 어려우신 분들 중에 얼굴을 드러내고 뭔가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만 가면 얼굴 굳어가지고 이게 뭔가 말이 잘 안 나오고 어색하고 내가 봐도 너무 이상하고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녹음기 같은 거에 목소리 녹음해보면 내 목소리 같지 않고 너무 이상하잖아요. 그거를 카메라에서도 똑같이 겪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에는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동영상도 많이 찍다 보니까 이 뭐 카메라 앞에 서는 거를 어색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냥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나운서 하면서 좀 얻은 팁인데요. 그때 이제 아나운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카메라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쳐다보듯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때 이제 같이 살던 강아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.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엄마 미소가 자연스럽게 지어지더라고요. 뭐 그런 연습도 해보시고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는 거는 사실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나를 퍼블리시 한다는 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또 요즘에는 되게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잖아요. 타입캐스트나 11랩스처럼 AI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또 툴들도 있고 뭐 얼굴도 뭐 이모지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실 뭐 얼굴 안 나오고 다른 장면으로 비디오를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꼭 얼굴을 드러내고 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. 다만 얼굴을 드러냈을 때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. 사람은 사람마다 생김새도 되게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느껴지는 어떤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각인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브랜딩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컨텐츠에 따라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게 더 유리한 컨텐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내가 하자마자 엄청난 악플을 받을 것이고 뭐 주위 사람에게 다 알려질 것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상상을 하시고 시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고
알고리즘이 나를 주위 사람이 알 만큼 노출을 시켜줬다. 그럼 대박인 겁니다, 여러분. 그렇게 잘 발견되지 않더라고요. 나를 보는 사람에겐 내가 연예인이지만 나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뭐 100만 유튜버든 200만 유튜버든 그냥 모르는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초반부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으니까 뭐 너무 그런 거는 또 걱정을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 못한다 이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유튜브가 포화 시장인 것 같아서 시작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물론 0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포화 시장에서 시작을 하는 게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.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포화 시장이 막 되기 전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뭔가 어떻게 초기에 선점을 했거나 뭐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나를 보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새로운 걸 찾아요. 계속 막 5년, 6년씩 나를 꾸준히 봐주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. 뒤늦게 시작한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신선하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제가 초기에 시작을 할 때는 뭐 어떤 뭐 브랜디드 프로세스라든가 단가라든가 그리고 뭐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었어요. 그냥 무작정 물건을 보낼 테니까 영상을 몇 편 만들어서 내라 막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내는 사람도 있었었고 제가 만든 영상을 허락도 없이 자기네 브랜드 막 광고에 쓰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뭐 크리에이터를 좀 직업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뭐 하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뭐 행사 같은 데 갔을 때 뭐 좀 약간 광대 취급을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. 지금은 크리에이터가 되게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가 됐고 어엿한 직업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자리 잡히고 좀 세팅된 환경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전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이 포화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만큼 뭔가 나한테 기회도 많다는 뜻도 돼요. 초반을 이제 버티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. 제 첫 영상 조회수가 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. 말 많은 소녀의 첫 영상 조회수는 8.7만 회.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이 66만 회. 그러니까 좀 두 번째 영상부터 이렇게 좀 잘 돼가지고 초반에 제가 진짜 버틸 수 있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좋아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뭐 회사를 다니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제가 하는 일이 모든 게 다 바로 저의 성취감으로 이어지진 않아요. 제가 뭐 조직의 되게 일부분의 역할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뭐 저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제가 한 일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근데 컨텐츠를 만드는 거의 진정한 매력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만큼 사실 결과물이 나와요. 그리고 내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 좀 이런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. 0.1원이 됐더라도 애드센스가 들어온다든가 뭐 한두 명이 됐더라도 댓글을 달아준다든가 그리고 이걸 올리면 누군가는 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성취감 때문에 사실은 이게 힘들고 좀 어렵고 컨텐츠 만드는 거에 한계가 오고 그런 순간에도 이거를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익화 기준이 지금은 뭐 1년 동안 구독자 수 1000명에 뭐 총 시청 시간 4000시간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진짜 얼마나 옛날에 시작했냐면 그때는 그런 게 없고 처음부터 딱 수익이 그냥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0.2달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오!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처음에는 당연히 돈이 안 됐죠. 나 다 그만두고 유튜브 할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취미로 했어요. 그래서 뭐 월화수목 금토 일하고 일요일에 하루 촬영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. 그리고 주중에 뭐 어떤 물건을 사요.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그 택배를 받잖아요. 그럼 그 택배를 막 받으면서 막 몰래 뜯어보고 이거 리뷰해야지 하면서 막 사용해보고 그런 거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전업이 됐을 때보다 약간 부업으로 하거나 취미로 했을 때 이 좀 돌파구가 되는 그런 느낌? 그런 느낌이 되게 좋고 재밌어가지고 좀 오래 할 수 있었고 제가 다 그만둔 거는 한 8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 월급을 넘어서가지고 제가 그만둘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거를 굳이 모든 걸 그만두고 막 전념해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주말이라든가 뭐 퇴근 후라든가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될 것 같다. 혹은 난 돈 안 벌어도 이거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저는 전념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내가 원래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게 나중에도 좋은 게 뭐냐면은
이 내가 하고 있던 일과 비슷한 주제로 만약에 유튜브를 할 경우에는 이게 본업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유튜브 광고도 들어오지 않고 유튜브 애드센스도 수익이 없다. 근데 이게 뭔가 홍보가 되어가지고 내 본업에 뭔가 되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, 내 본업을 하는 거에 내가 좀 전문가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게 뭐 강연으로 이어지거나 출간으로 이어지거나 할 수 있다.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유튜브 인플루언서로서 가장 기쁜 순간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. 저는 말 많은 소녀를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이, 그러니까 누워있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앉아서 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이런 순간들, 그런 걸 좀 고백해 주실 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. 우리가 만날 때 사실 전 롱폼으로, 그리고 뭐 1시간 넘는 영상도 있고, 그리고 뭐 보통은 다 10분 넘는 되게 긴 영상으로 만나잖아요. 그래서 긴 호흡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쇼폼도 좋지만 긴 영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끈끈함이 있고, 긴 영상만이 가질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딱 듣고, 아, 오늘을 살 수 있는 뭐 힘을 얻는다든가 댓글 같은 걸로도 많이 남겨주시는데, 그 댓글 보는 게 진짜 힘이 많이 돼요. 제가 별거 아닌데 저랑 같이 한 뭐 10분, 20분 이런 시간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큼 진짜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. 그리고 또 롱폼으로 영상을 만드는 거의 장점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제가 사실 이렇게 숏폼으로만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게 책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롱폼으로 영상을 만들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 한 편이 책 한 챕터가 됐거든요. 이미 책의 주제처럼 제목을 쓰고 책의 글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출간으로도 이어지고, 또 출간해서 제가 또 책이 또 워낙 잘 됐잖아요. 그래서 그런 또 성취감들,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르에서 받는 사랑들, 이런 것들도 유튜브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얻을 수 없는 결과들이었겠죠. 그리고 힘든 순간은 사실은 이렇게 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오해들,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긴 해요. 나는 분명히 이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거를 쭉 안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는 댓글들은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오해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게 좀 발생할 때 좀 뭐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데, 이제는 뭐 너무 오래 해가지고 내가 다음 영상을 조금 더 오해 없이 잘 만들어야겠다, 이런 좀 동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무풀이 더 악플보다 무섭더라고요. 진짜로 그게 그렇더라고요. 이게 막 바이럴이 되고 영상이 좀 잘 돼야 악플도 달리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좀 잘 됐나 보다, 뭔가 평소에 나를 보지 않는 누군가가 내 영상을 봤나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비결, 시작하기 전에 그 한 주제에 대해서 10개를 뽑아내지 못하면 이거는 정기적으로 내가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유튜브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저의 경험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죠, 동영상으로.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는 뭐 제가 스트리밍도 자주 하고 뭐 쇼폼도 올릴 수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롱폼으로 분량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잘 듣는 회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, 이게 저는 사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고민만 하셨던 분들은 카메라보다는 노트를 먼저 펼치세요.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정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고,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, 사람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싶은지를 차근차근 적어보다 보면 여러분들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